양규 장군.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이 나는 진정으로 위대한 장군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보름달처럼 아름답고 정의로우며 강인했던 장군 양규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규는 고려 때의 보통 장군들과 마찬가지로 문관 출신으로 보입니다. 목종 때 법률과 형사소송, 형벌 등을 관리하는 형부에 속한 관리인 형부낭중이었다고 하니까요. 조선으로 따지면 정오품의 형부정랑이란 벼슬이지요. 그러다가 현종이 즉위하자 곧 흥화진으로 파견되어 그곳을 지키는 흥화진사가 되었습니다. 흥화진은 지금의 의주로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지요. 강동육주는 용주, 통주, 철주, 구주, 곽주, 흥화인데 여기서 흥화가 군사기지인 진이 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외적이 쉬이 침범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압록강을 넘으면 바로 도착하는 곳이 흥화였으니 예로부터 흥화는 북방민족들의 서슬에 짓밟힌 고통의 흔적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중 하나지요. 당시 흥화진에는 약 3.8km 둘레의 토성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흥화진을 지키기 위해 고려에서 쌓은 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규는 거란이 심심찮게 침입하는 이곳, 즉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지키는 것에 큰 사명감을 가진 듯합니다. 난을 일으키고 현종을 왕으로 옹립한 강조는 왕명출납 기구인 중대성의 우두머리 중대사가 되어 양규를 도순검사로 임명합니다. 도순검사란 수도의 도성을 지키며 순찰하고 검사하는 일을 하는 고위 무관직이었지요. 고려 때는 제1의 수도가 개경이며 제2의 수도가 서경이었지요. 그러니까 양규에게 서경의 치안을 맡긴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양규는 흥화진을 맡겠다면서 서경으로 가야 한다면 도순검사 관직을 거절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아무튼 양규는 도순검사가 되었고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3,000명의 병사로 흥화진을 굳건히 지켜냈었습니다. 거란의 왕 성종이 직접 이끌고 온 40만의 병력을 상대로 말입니다. 이는 마치 수나라의 양제가 약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삼키기 위해 요하를 건너 요동성에 왔으나 그 요동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40만 대군이 총공을 펼치는데도 끄덕도 하지 않는 성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안 되겠다. 달래봐야지. 하면서 너네 맞고 항복할래. 그냥 항복할래. 그냥 항복하면 살려준다. 니들이 좋아하는 비단도 주고 은그릇도 줄게. 라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양규는 맞지도 않고 항복도 안 한다. 비단과 은그릇도 필요 없다. 라며 항복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거란의 성종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20만 병력은 흥화진 남쪽 무로대에서 대기하며 병참 역할을 하고 나머지 20만은 통주로 향하자. 여기서 병참이란 군수물자와 인력을 보급하는 주요 장소를 말합니다. 당시 통주는 강조가 30만 대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종의 군사가 20만이고 강조의 군사가 30만이면 당근 우리 고려가 이겨야 하지요. 역시나 통주성을 나온 강조는 군막을 치고 고려 최고의 장군답게 처음에 거란과 아주 잘 싸웠습니다. 수레에 수많은 검을 박은 최신 무기 검차를 이용해 거란군을 꼼짝 못하게 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연전연승을 하다 보니 강조는 자만해졌습니다. 명심보감에서도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자만하면 이지러진다라고 했는데요. 강조는 이 명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다시 거란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도 강조는 입안에 음식이 조금 들어있으면 씹는 맛이 나겠느냐. 많이 쳐들어오게 놔둬라. 입안에 가득 찼을 때 내 아주 맛나게 씹어주리라. 라고 말하며 장군이요, 멍군이요 하면서 장기만 두었다고 하네요. 입안에 음식을 조금 넣고 잘근잘근 한참을 씹어야 소화가 잘 되는데 입안이 가득 찰 때 삼키겠다니. 이건 급체를 예약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지요.
결국 강조는 통주성 밖 삼수체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때 죽은 고려 병사가 3만 명이라고 하지요. 정말로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강조도 결국 사로잡혀 이승을 하직하고 말지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거죠. 신이 난 거란의 성종은 곧 흥화진의 양규 장군에게 강조에 항복하라는 위조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자 양규는 우리는 강조의 신하가 아니라 고려 임금의 신하다. 라며 항복을 거절하지요. 거란은 삼수체 전투 승리 후 통주성을 공격하지만 최질과 홍숙 등이 지키고 있는 통주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성종은 통주의 아래에 있는 곽주성을 공격해 그곳을 무기나 식량을 공급하는 중간 병참 기지로 삼고 서경으로 향했습니다. 거란이 서경을 공격하고 있을 때 양규는 거란군의 남하와 거란에 사로잡힌 고려인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화진 남쪽의 무로대에서 주둔하고 있는 거란군 20만 명의 눈을 피해 군사 700명을 데리고 몰래 흥화진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통주에 이르러 군사 1000명을 더한 1700여 명을 데리고 곽주성으로 가지요. 곽주성에는 거란군 6천여 명과 오리고려 백성 7천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규는 고려 백성들이 거란군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지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채찍질 당하며 온갖 노역에 시달릴 가여운 백성들. 그의 마음속에 고려의 백성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거란군의 수가 많았으므로 육탄전으로 나가면 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고려 백성들을 화살바지로 쓸 것이 분명했으므로 훤한 대낮에 싸우는 것은 무리였지요. 그리하여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를 골며 잠에 빠져있던 거란군이 이젠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지네요. 양규의 작전은 대성공. 곽주성을 탈환한 양규 장군은 백성들을 통주성으로 옮기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정말 이 전투야말로 대첩이 아닌가요? 곽주대첩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곽주대첩 하나로도 양규 장군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했는데요. 그의 어진 마음, 용기, 지혜 등을 생각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인, 의, 예, 지, 신을 모두 갖춘 분 같습니다. 중간 병참 기지로 활용했던 곽주성의 병사들이 몰살당해 식량과 무기 등을 보급받지 못했던 거란군은 결국 서경을 함락하지 못한 채로 개경으로 향합니다. 저는 곽주대첩을 보며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했는데요. 인천이 북한군의 병참기지였기에 메가더는 이곳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고 이에 성공하여 북한군을 압록강 밖으로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곽주전투가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적은 군사로 싸워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은 북한군보다 5배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어 승리했던 것이니까요. 곽주대첩은 1500명의 병사로 6000명을 무너뜨린 전쟁이니 더 위대하지요. 거란의 성종은 개경으로 왔으나 우리 고려 왕 현종은 이미 몽진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전에 하공진은 현종을 몽진시킨 후 친조를 약속하고 자신이 볼모로 가겠다고 했죠. 하공진은 개성에 남아 거란 왕인 성종에게 고려의 왕은 몽진 떠난 지 오래되어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 식량 등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중간 병참기지인 곽주성을 고려군에게 뺏긴 거란도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어쩔 수 없이 현종의 친조 약속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만족하고 철수를 시작하지요. 양규의 곽주성 전투 승리는 거란의 길을 화학 꺾어놓는 기폭제가 되어 전쟁의 양상의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양규 장군은 거란이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려인들이 거란군에 잡혀 고초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양규의 목표는 고려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흥화진 남쪽 20만의 거란군이 지키고 있는 무로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적군보다 병력이 적을 때는 기습 공격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규는 이런 작전을 써서 거란군 2천여 명을 죽이고 고려 백성 3천여 명을 구출합니다. 양규는 멈추지 않고 철군하는 거란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에서 거란군 2,500여 명을 죽이고 1천여 명의 고려인들을 구출해 내었지요. 3일 후에는 여리참에서 하루 동안 3번 싸워 모두 이겨 거란군 1천여 명의 목을 베고 고려 백성 1천여 명을 구해냈습니다. 한편 음력 1011년 1월 17일 귀주에서는 정칠품의 귀주 별장 김숙홍이 거란군을 습격해 1만여 명을 죽였습니다. 음력 1월 28일에는 양규 김숙홍이 합세하여 애전으로 거란군이 지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공격해 1천여 명의 거란군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곧 거란왕 성종이 이끄는 대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중과부적이었던 고려군은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고 양규와 김숙흥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전의 애는 쑥 애자이며 저는 밭 전자입니다. 그러니 풀이하면 쑥대밭이지요. 결국 애전 전투는 명장 두 사람이 꽃처럼 사라진 그야말로 쑥대밭 전투였던 것입니다. 거란군을 끝까지 따라붙어 그들의 사기를 꺾어놓았던 양규와 김숙홍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규는 1개월 동안 모두 7번을 싸워 수없이 많은 적군들을 아작내고 고려인 포로 3만여 명을 구출했다고 하네요.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이 철수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도륙한 그들이 편안히 갈 수 있게 놔둘 수 없다. 내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남김없이 베리라. 라고 하며 노량해전에서 수많은 왜군을 죽이고 자신도 전사한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규가 이순신으로 현신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쟁이 끝나고 현종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양규, 김숙홍 장군의 활약을 보고받습니다. 현종은 그의 용기와 무신으로서의 출중함을 칭송하고 그의 부인 홍씨에게 매년 백섬의 쌀을 하사했다고 하네요. 그의 아들 양대추는 아빠를 닮아 문무를 겸비했고 재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답니다. 감사합니다.